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어제도 얘기했고 전번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국제적인 시장에 비해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정말 힘을 못 발휘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요동을 찍습니다. 하루에 따라서 변동폭이 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금융투자,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이게 오늘도 매도하다가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BOE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이 아침에는 나쁘게 나왔어요. 예, 나쁘게 나왔는데 BOE에서 금리를 동결하다 보니까 환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뒤늦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들의 특징을 보면 환율에 의해서 움직인다. 예,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로 인해 가지고 선물을 통해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이 매수 매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연기금이 아니죠. 이제 국가지재체 우체국이었던 건데 이쪽으로 옮겼어요. 하도 연기금이 연기금이 엿먹인다고 그래가지고 매도를 뭐 한다고 그래서 여기 있던 걸 이렇게 합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우리 시장과 연관됐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죠. 돌파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끔찍해요. 예, 코스닥이 뭐 1000개 정도 빠지고 올라간 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 쌓이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매일 지수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13포인트 빠졌고, 글로벌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빠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빠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장의 특징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좋다고 그랬었는데 요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집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의 기대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지금 주르르 새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죠. 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희한합니다. 지금 여행주도 빠지고 있고 카지노도 빠지고 있고 심지어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폭락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약간의 그 악재가 나오면 그냥 폭락해요. 어제는 또 CS 윈드 같은 경우가 또 빠지죠. 예, 풍력 관련해서 빠집니다. 풍력이 뭐 안 좋고 SMR로 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폭락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뭐 또 테마주 중에서 정치 테마주 관련주들 보면은 또 폭락하고 하한가 맞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고, 장이 정말 굉장히 우리 말로 보면 쑥쑥하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장세에서 이 중심을 잡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돈 벌었던 장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익이 안 나는 장이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여행 관련주가 위드 코로나다, 뭐 사이판에 여행을 갈 수 있다, 뭐 그런데도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지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올해 내내 박스권이에요. 좁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작년에야 뭐 대충 이것저것 질러서 먹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험로를 걷고 있고 굉장히 박스권이 짧아요. 예,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 잘못 투자하면 예,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예, 나락으로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합지수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종합지수는 뭡니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산술 평균한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수는 그렇게 폭락하지 않았군요. 지수는 폭락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간 주식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떤 주식들은 올라갔죠. 2차전지라든지 뭐 게임, 뭐 엔터, 뭐 이런 것들 쭉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쇄작용을 해서 이 밑에 빠지는 주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빠지는 증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빠지는 종목들은 더 빠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걸 상쇄하니까 요 사이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들 있다? 그럼 빠지는 주식은 나락으로 빠진다. 거의 죽는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돈을 벌던 시대였죠. 작년에 이렇게 돈을 벌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었고, 돈을 계속 벌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편한데도 올해는 험로를 걷고 있고 좁은 길을 걷고 있고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작살나는 장입니다. 예, 작살나죠? 이게 상쇄 효과라는 거죠. 예, 코스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은 옛날에 재편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박스권을 그리는 겁니다. 요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2011년부터 17년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장품주는 40배, 예, 제약바이오도 40배, 게임주 40배, 5G 30배, 40배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건 뭐예요?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죠. 영메가 트렌드에 걸린 종목들은 그냥 빠졌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 매년 또는 2년마다 주인공이 바뀌었지만은 빠지는 주인공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렸는데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 주도주를 편입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주도주를 편입하는 거예요. 하락 주도주를 편입하면은 이게 국물도 없어요. 거의 망하는 거죠.
뭐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작살 주도주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뭐 빠지는 거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때 많이 빠진 것들. 화학, 철강 다 그렇죠. 예,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예, 롯데케미칼 보십시오. 예, 2011년, 12년 보시면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을 살펴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요번에 FOMC에서 안도넬리 동력 예, 근본적 문제 풀리지 않아. 예,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예, 150달러씩 예, 지금 11월부터 1월 때부터 매입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제 수도꼭지를 좀 잠그겠다라는 거죠. 매입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천천히 줄여 가지고 테이퍼링 한 다음에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5번에 예, 매파적인 것보다는 비둘기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환경 하에서 국제적으로 보면은 BOE도 요번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장은 매파적인 분위기였고 매파적인 분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이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쪽은 강력하다는 거죠. 왜? 행정부의 정책과 내용들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관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바치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을 바치고 있는 거 기가 막힌 거는 외국,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600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때마다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은 아직도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 등등 뭐 어려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예,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지만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그러면서 부채 규모를 축소하면서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증시의 변동성은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11월 중순 이후 예, 단기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변동성.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장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다 따라갈 거냐라는 거죠. 요소수 따라가고 메타버스 따라가고 NFT 따라가고 정치 테마주 따라가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벌었느냐? 돈 벌었어요?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서서히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적극적 대응보다는 개별 이슈 변화, 즉 종목에 초점을 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종목에 투자를 하라. 적극적으로 막 이걸 따라가고 저걸 따라가고 이 산이 아닌 게 벼, 저 산이 아닌 게 벼, 왔다리 갔다리 이쪽 저쪽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랑비에 빚었고요. 예, 빚어주면서 내 계좌는 작살이 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계좌는 구제불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단타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잘못된 투자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종목들을 생각할 때라는 거죠.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막 개별 종목으로 막 접근할 때 이상한 종목들 하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면 보호예수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종목에 막 투자하는데요. 예,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넷마블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벽을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할 때 보면은 자꾸 신생 주식을 사가지고 단타 치다가 망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1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요.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 주의를 해라. 그리고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다. 여기는 선수의 영역이고, 선수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단타치고 나오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쪽에서 크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창투사 물량과 싸게 투자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식을 하락 압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지금 막 투자하고 아무거나 투자해서 이렇게 손실을 보는 그런 현상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분이 2.8%씩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유통 물량을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을 잘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죽으려고 백 쓴다는 얘기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은 어느 쪽에서 2022년에 돈을 벌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내년에 지금 2021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 안개가 걷히는 구간이고,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있고,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 지수는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장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2022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바닥 종목을 매집해야 돼요. 지금 올라간 주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 종목을 내 거타 시켜서 바닥 종목을 지금 매집해 가지고 내년 초순에 장사를 하면서
더블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왜 편입하자고 그래요? 아까부터 장황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테이퍼링 구간에 있고 테이퍼링 구간에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막고 있고 수도꼭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제한된 상승을 하고 있고 6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멘붕 상태에서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예수금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즉 수급 불안이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고 600만 명의 개미 투자가 작년처럼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600만 명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손해를 덜 보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까도 보면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험로를 걸을 것이고 좁은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개별 종목이다. 개별 종목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올라간 종목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그럼 바닥에 있는 공략주 중에 내년에 올해 말부터 매집하라.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 왜? 10억 양도세 이슈가 11월까지 끝날 것이고 웬만하면 다 끝난다. 그럼 끝나고 나면은 그런 종목들은 용수철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수익 구조가 상승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계좌를 한 번에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종목을 편입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계좌를 근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이 시장을 접근해야지 단타라는 개념과 모든 종목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버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린인데 모든 종목을 커버하려고 하고 모든 종목을 살려고 하고 모든 종목 속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골프 스윙도 못하는 사람이 필드에 가가지고 골프 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런 사람이 프로하고 내기해가지고 돈 따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둑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박정환이 이세돌이한테 가가지고 바둑 두면서 내기 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다 이거예요. 초보자들은 초보자답게 투자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초보자답게 투자해야 되는데 초보자답게 투자하지 않고 모든 종목을 따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에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잡아야 돼요. 그것도 중소형 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병목 현상, 긴축, 불확실한 변동성 장세에서 성장 스토리와 실적과 모멘텀이 수반되는 중소형 성장주가 매력을 보일 것이다. 중소형 성장주의 5, 이런 쪽과 관련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는 콕 찍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라고 그랬죠. 메가트렌드에서 반도체 주식 매집한대. 그래? 그러면 뭐 아무거나 사지. 그거 안 되는 장입니다. 내년에는 콕 찍어가지고 그 종목을 딱 사야 되는 거예요.
수소 중에서 뭘 살까? 아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거 다 사지. 이러시면은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이것 다 사셔가지고, 돈도 몇 푼 없는 사람들이 그걸 다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내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세포치료제, 골프, 의료기기, 우주항공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매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집하는 이유는 애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플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기업이다. 돈이 많다.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법은 우리의 법과 틀리다. 미국은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업종 간의 차별성이 없다. 아마존이 예를 들면 인터넷 관련해서 도서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자율주행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유를 맡기는 그런 현상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법이 열거주의죠. 열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로즈 돼 있는 거예요. 요거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만. 그러니까 우주항공 사업을 하면은 그거를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주항공 산업을 영위하지 못해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그냥 다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사람을 때려 죽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놓고 요거는 안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된다. 우리나라는 캡을 씌워놓죠. 요거만 되고 요거는 안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기업의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성장성이나 내지는 법적인 규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알 필요 없지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종목들이다. 종목들이고 애플이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시장, 애플이 갖고 있는 세계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와가지고 너희들 도와달라 라고 얘기하는 이 기업과 이것이 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럼 바닥에 있는데 당연히 바닥에서 잡으면 내년에 우리한테 계좌에 따뜻하게 수익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계좌를 한 번에 극복할 수 있고 지금까지 단타방에서 손해보는 2억 투자해가지고 5천 남고 3억 투자해서 7천 남고 1억 투자해서 3천 남았던 이 자금을 근본적으로 플러스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집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저희 방에 여러분들도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알고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트린 여기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원님들은 오늘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예, 단타방에서 1,000만원 들어갔다가 잃고 상처받았습니다. 매수조차 못하는 날이 다행이다 싶었었습니다. 예, 1,000만원만 해야지 했는데 3,000만원이 됐고 정신 차려 보니까 수중에 1,000만원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 대표님 만나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주신 1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고 여유자금으로 포트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회비 내기도 버거웠고 한 달 결제하는 여유자금 모아 결제하고 했는데 오늘 3개월 연장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도 잘못하고 문자랑 녹방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거래하는 증권사의 한 곳에 있던 이 대표님께서 자주 하던 명언을 캡처했습니다. 요거 보시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뭐 하고요. 평가손익 200% 났습니다. 예, 작은 금액이시죠. 예, 참 대단하시죠? 예, 작은 금액이신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시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분 보고 예, 공부나 하시라고 까먹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는 예, 조금 더 안정화됐고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계좌는 191% 성공 투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뭐 우리 금그릇님이죠. 예, 오늘도 황수 3마리 즐거운 주말이 되었습니다. 진가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노즈마리님 인증합니다. 예, 어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우리 직장인 예, 사랑의 배터리님입니다. 예, 이분은 뭐 껌딱지 된다고 저희 방에 그러는데요. 예, 굉장히 직장인이라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 방에 이제 이렇게 인증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하죠. 예, 직장인이라 아마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기 수익률 그래프 관리를 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식 투자에는 여러분들이 전략 없이 투자하는 거는 죽음에 가깝다라는 말을 해요. 전략 없이 내가 주식 사는 종목이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하고 그 종목이 무엇을 생산하고 그 종목을 투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예측해서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참 내가 존경합니다. 예, 종합지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예, 근데 나는 수익률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처음에는 가입 후 1억 2천 투자하셨는데 1,700만원까지 손해봤는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쭉 올라와서 1억을 벌었다. 원금을 회복하고 1억이 됐죠. 플러스가. 그리고 장이 빠지면서 약간 주춤했다가 또 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수익이 올라갔다. 이렇게 됐고요. 1억 7천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전략을 갖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략은 뭐냐? 내 계좌의 수익률을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전략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전략 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고 윤석열 관련 주니까 투자하고 이재명 관련 주니까 투자하고 요소수 관련 주니까 투자하고 예, 인플레이션 관련 주니까 투자하고 원재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주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벌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올라간 주식들은 이제 막 정리하잖아요. 저희 정리하는데 이제 바닥 종목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닥 종목으로. 바닥 종목에 있는 새로운 매집 종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 장사를 우리가 할 때 내년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 10억 양도세 이슈가 끝나면은 이 바닥에서 지금 꿈틀하고 있어요. 이 주식을 이 꿈틀할 때 사놔야지. 올라오면 못 산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처럼 우상향으로 계좌를 이끌 수 있는 이 바닥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이라니까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냥 난리 났어. 2021년 내내 빠졌어. 내내 빠졌어요. 내내. 아이고 그냥 골로 가는 주식, 이 바닥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이 바닥 종목을 사야지만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바닥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은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 계좌를 근본적으로 우상향시켜서 이렇게 1억 2천 가지고 1억 7천을 벌 수 있는, 그것도 4월 30일에서 10월 11월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이분이? 6개월 정도 됐나요? 6개월에 더블을 치고도 남는 이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